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소급해서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수사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법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잠깐 배경부터 짚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어미준, 강백신 검사가 주도하는 2기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3부 검사들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위례, 쌍방울 혐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선거를 치렀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수사받던 사람이 집권한 겁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해 4월 6일 법무부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직무정지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다음날 4월 7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착수했습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진상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기소했던 그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 정청래 의원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고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효 폐지를 말했고 당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 자리에서였습니다. 법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입니다. 4월 2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래 4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세월호 추도식과 겹친다고 하루 미뤄 4월 17일로 바꿨습니다. 법안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사건 조작 은폐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합니다.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도 없앱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급 적용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법 시행 전 과거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목표가 4월 17일 본회의 처리입니다. 이 법안 2024년 12월에도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사받던 사람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사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보복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4.3 희생자들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 나치 전범 비유까지 직접 사용했습니다. 나치 전범 처벌처럼 영구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주 4.3 유족 오찬 간담회였습니다. 70년 이상 고통받아온 유족들 앞에서 지금 검사들 이야기를 같이 꺼낸 겁니다. 잠깐, 제주 4.3이 어떤 사건입니까? 2947년부터 2954년까지 국가 주도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70년 넘게 유족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뭡니까? 민간인 수만 명이 학살된 4.3 희생자들과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대장동 수사검사들을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공무원 직무상 범죄로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측은 1996년 헌재 판결을 근거로 댑니다. 5.18 특별법 합헌 결정입니다.
소급 적용도 국가폭력에는 허용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결, 위헌 의견이 5, 합헌 의견이 4개였습니다. 위헌론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필요합니다. 1명 부족해서 합헌으로 처리된 겁니다. 아슬아슬한 합헌이었습니다. 해외 사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언급했으니 독일 사례를 봅시다. 독일은 1965년,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나치 전범 공소시효를 연장했습니다. 1979년에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지금 한국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독일 나치 전범 소추는 피해자 측 정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은 피수사자 본인이 집권해서 자신을 수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뒤집혔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시죠. 올해 1, 4분기. 사직한 검사가 58명입니다. 공소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검사가 권력자를 수사하겠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나라. 그 피해는 결국 국민한테 옵니다. 이러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사가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수사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독립된 법원입니까? 아니면 그 수사를 받은 피수사자 본인입니까? 지금 후자가 집권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로 유동규 등 대장동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본 수사를 한 검사가 어떻게 조작기소 검사입니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자 본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공소청, 중수청 신설, 대법관 증언, 법의 곡죄 신설, 여기에 공소시효 폐지까지. 이게 다 올해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헝가리 오르반 정부가 2010년 집권 후 사법부를 장악한 방식과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소취소 추진이 출범이 2월이었습니다. 수사, 검사, 감찰이 4월이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4월 17일입니다. 이 세 가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걸 범죄자가 검사 수사하는 비정상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나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법이 검사에게 쓰이면 내일은 당신한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공감되시면 주변에 한 분만 알려주십시오. 같이 지켜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